프랑스가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직후 ESA 긴급회의에서 나온 단 한마디. 우리가 한국에 배워야 합니다. 유럽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50년간 세계 우주 산업을 이끌어온 아리안 로켓의 본고장. 그들이 한국에 고개를 숙인 겁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틀렸다. 15명 전원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이 유럽을 무릎 꿇린 순간이었습니다. 납기율 98.7% 대 82.3%, 발사 성공률 100% 대 66%.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속보였습니다. 저는 파리 편집국 창가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에펠탑이 보이는 그 자리는 15년간 제 것이었죠. 우주항공 전문기자 피에르 뒤발. 그게 접니다. 모니터에 빨간 속보띠가 떴습니다. 대한민국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위성 8기 궤도 안착.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또 성공이네. 옆자리 장폴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국, 또야. 응. 4번 연속이래. 대단하긴 하네. 근데 우리랑 상관 있어?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한국은 삼성 스마트폰 잘 만드는 나라, 현대 자동차 수출 많이 하는 나라,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달랐어요. 우주는 유럽의 무대였습니다. 아리안 로켓의 역사가 50년이에요. 프랑스가 주도하고 독일이 엔진을 만들고 이탈리아가 위성을 올립니다. 그게 세계 우주 산업의 질서였죠. 한국은 그 질서 어딘가 구석에 있는 하청 국가였습니다. 편집장 마르셀이 다가왔습니다. 흰머리가 부스스한 60대 남자. 30년간 이 편집국을 지켜온 사람이에요. 피에르, 한국 로켓 봤어? 네,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저는 모니터를 한 번 더 봤습니다.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솟아오르는 누리호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인상적이긴 합니다. 4번 연속 성공이니까요. 근데 글로벌 영향은 제한적일 겁니다. 지역 이벤트에 가깝죠. 마르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짧게만 다뤄. 200자 정도? 알겠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저는 200자짜리 단신을 썼어요. 대한민국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자국 기술로 개발한 3단 로켓으로 4번 연속 성공 기록. 아시아 우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딱 그 정도. 기사를 송고하고 나서 저는 다시 커피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에펠탑이 보였어요. 저녁 노을에 물든 파리의 하늘.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 200자짜리 기사가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기록이 될 줄은. 3주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들어본 적 없는 도시로요. 사천.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웃음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저는 곧 알게 됩니다. 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ESA 유럽우주국 본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저는 취재차 참석했습니다. 15년간 우주항공을 담당하면서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었어요. 회의실 불이 어두웠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빨간색 경고등이 가득했어요. 아리안 6호 프로젝트 현황판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항목이 빨간색이었죠. 2년 지연. 예산 40% 초과. 발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럴 만했어요. 아리안 6호는 유럽 우주 산업의 자존심이었거든요. 그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에 숫자들을 적었어요. 원래 예산 25억 유로. 현재 소요 비용 35억 유로. 발사 예정일 2번 연기. 부품 납기 지연율 18.7%. 숫자 하나하나가 비명 같았습니다. 회의실에 15명이 앉아 있었어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대표들. 유럽 우주 산업을 이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30초쯤 지났을까요? 독일 대표 하인리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55세의 엔진 전문가. 수염이 덥수룩한 사람이에요. 스페이체즈가 문제입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론 머스크가 발사 비용을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우리는 경쟁이 안 돼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탈리아 대표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50세의 구조 전문가.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람이에요. 포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방법을 찾자는 거예요. 무슨 방법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시아 파트너를 봐야 하지 않을까요? 고개들이 돌아갔습니다. 말한 사람은 리사였어요. 32세의 젊은 연구원. 데이터 분석 담당이었습니다. 일본, 중국, 아니요. 한국이요.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이라니. 하청 국가한테 도움을 받자고? 자크 베르트랑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ESA R&D 총괄. 45세인데 벌써 흰머리가 섞인 사람이에요. 회의실에서 가장 날카로운 눈을 가졌죠. 한국, 리사, 농담이지? 농담 아닙니다. 데이터를 보세요. 리사가 리모컨을 눌렀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부품 클러스터, 사천 지역, 납기율 98.7%. 숫자가 떴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어요. 98.7%. 우리 납기율이 82.3%입니다. 16%포인트 차이예요. 자크가 손을 저었습니다. 숫자 게임 하지 마. 한국은 조립만 하는 나라야. 설계는 우리가 했어. 하지만 숫자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숫자가 다가 아니야. 자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회의실 온도가 더 차가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리안 로켓의 역사가 50년이야. 우리 아버지가 그 역사를 만들었어. 한국은 뭐가 있어? 조립 공장 몇 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크의 아버지, 베르나르 베르트랑 박사. 유럽 우주산업의 전설이에요. 40년간 아리안 로켓을 개발한 사람.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업계에서 신처럼 떠받들어지는 존재죠. 그 아들이 자크였습니다. 자크는 자존심 덩어리였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 한국 따위한테 도움받는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사람이었죠. 회의는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오면서 리사에게 다가갔어요. 아까 그 자료, 나한테도 줄 수 있어요? 리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요? 기사 쓰시게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리사가 USB를 건넸어요. 사천이라는 곳이에요. 한국 남쪽 해안 도시. 한번 보세요. 저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별 기대가 없었어요. 하청 도시의 자료. 뭐가 대단하겠어?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아파트 창밖으로 파리의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에펠탑의 조명.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구글에 검색어를 입력했어요. 사춘 코리아. 결과가 떴습니다. 경상남도 사천시. 인구 약 11만 명.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지도를 봤어요. 한국 남쪽 끝자락. 바다와 산 사이에 낀 작은 도시였습니다. 항공방산하청 도시. 검색 결과 중 하나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하청이구나. 마음이 편해졌어요. 리사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말했지만 결국 하청은 하청이었습니다. 저는 리사가 준 USB를 꽂았어요. 파일이 열렸습니다. ESA 내부 보고서. 기밀 등급은 낮았지만 외부 유출 금지 문서였어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산업 분석 보고서. 2024년 3분기.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저는 대충 훑어봤습니다. 생산량, 수출액, 고용 인원. 뭐 별거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5페이지쯤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누리호 1단 연료 탱크. 설계 및 제작 KAI 사천 공장. 뭐라고? 저는 눈을 비볐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설계 및 제작. 하청이면 제작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설계까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마찰 교반 용접 기술. 세계 3개국 보유. 미국, 러시아, 한국. 저는 멈칫했어요. 마찰 교반 용접. 들어본 적 있었습니다. 로켓 연료 탱크를 만들 때 쓰는 최첨단 용접 기술이에요. 열을 가하지 않고 마찰열로 금속을 접합하는 방식이죠.
강도가 기존 용접보다 40% 높고 내구성은 2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 기술을 한국이 갖고 있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정보일 거야. 다음 페이지. 극저온 합금 기술. 영하 180도 환경 테스트 통과. 한국 독자 개발. 발사 성공률 한국 100% vs 유럽 66%. 부품 제작 기간 한국 8.2개월 vs 유럽 14.7개월. 숫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서 굳어버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게 뭐야? 98.7% 대 82.3%, 100% 대 66%, 8.2개월 대 14.7개월. 모든 숫자에서 한국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하청 국가가? 저는 창밖을 봤어요. 파리의 야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뭔가 잘못됐어. 이 숫자들이 틀린 거야. 아니면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거겠지. 한국이 유럽을 앞선다니 말이 안 돼.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98.7이라는 숫자가 천장에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새벽 3시까지 뒤척였습니다. 며칠 후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편집장 마르셀이 저를 불렀어요. 피에르, 한국 가야겠어.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이요? 갑자기 왜요? ESA 보고서 봤어. 사천이라는 데가 있대. 그 이름이 또 나왔습니다. 네, 들어봤습니다. 거기가 누리호 부품 만드는 곳이래. 가서 취재 좀 해와. 하지만 저는 유럽 담당이잖아요. 아시아는 장폴이 맞는데. 마르셀이 고개를 저었어요. 장폴은 우주 잘 몰라. 내가 가야 해.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천부시에 가서 뭘 취재해. 시간 낭비 같았습니다. 예산은요? 최소로 3박 4일. 비즈니스 말고 이코노미로. 역시 중요하지 않은 출장이라는 뜻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12시간 비행이 힘들었습니다. 좁은 이코노미석에서 제대로 잠도 못 잤거든요. 공항은 깨끗했어요. 너무 깨끗해서 놀랐습니다. 바닥이 반들반들 빛났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국내선 터미널로 이동했습니다. 사천까지 가려면 다시 비행기를 타야 했거든요. 김해공항까지 1시간. 거기서 다시 차로 1시간. 지방 출장은 항상 피곤합니다. 김해공항에 내렸을 때 가이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KAI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피에르 기자님이시죠? 환영합니다. 40대 초반의 한국 남자. 김현우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홍보팀 과장이랍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어요. 차가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산들이 많았습니다. 초록색 산들 사이로 도로가 뚫려 있었죠. 사천까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산 사이로 거대한 공장 지대가 나타났어요. 굴뚝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여기가 사천 항공우주산업단지입니다. 김현우 과장이 말했어요. 저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 냄새가 달라졌어요. 수레 냄새, 기름 냄새, 용접할 때 나는 오존 냄새. 파리 편집국에서는 절대 맡을 수 없는 냄새였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웅웅거렸습니다. 망치 소리, 드릴 소리, 크레인 경적 소리.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뭔가 달랐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하청 공장의 이미지와 달랐어요. 여기는 단순한 조립 라인이 아니었습니다. 저 건물이 KAI 본관입니다. 누리호 1단 연료 탱크가 저기서 만들어졌어요. 김현우 과장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축구장 몇 개를 합쳐놓은 것 같았습니다. 차가 정문 앞에 섰습니다. 사천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항공우주산업의 메카. 표지판이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메카라니. 과장이 심한 것 아니야?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벽에 붙은 문구 하나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빨간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이 나라는 떨어진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심장이 한 박자 쉬었습니다. 그 문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떨어진다. 무엇이? 로켓이. 나라가?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장난이 아니구나. 진심이구나. 그리고 그 진심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정문 너머로 20m 높이의 거대한 원통이 보였어요. 누리호 1단 연료 탱크.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목을 한껏 젖혀야 꼭대기가 보였어요. 이걸 여기서 만들었다고? 설계부터. 저는 갑자기 목이 말랐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내가 알던 것과 다른 것 같아. 하청 국가의 조립 공장. 그건 제 편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 공장 안에서 제가 마주할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그리고 그 충격이 15년간 쌓아온 제 세계관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는 사실을. 저는 그저 거대한 연료 탱크를 올려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1만 킬로미터, 사천. 제 인생을 바꾼 도시, KAI 본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첫인상은 크다였어요. 천장이 까마득히 높았습니다. 축구장 3개를 이어붙인 것 같은 거대한 공간. 그 안에 기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김현우 과장이 안전모를 건넸어요. 여기서부터는 안전모 착용입니다. 저는 노란 안전모를 썼습니다. 머리에 딱 맞았어요. 저쪽이 일단 연료 탱크 제작 라인입니다. 과장이 손짓했습니다. 저는 그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가까이 갈수록 소리가 커졌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는 소리, 금속이 맞닿는 소리, 크레인이 움직이는 소리, 모든 소리가 하나로 뒤섞여 우문거렸어요. 그리고 냄새, 뜨거운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존 냄새도 섞여 있었어요. 파리 사무실의 커피 향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게 누리호 1단 연료 탱크입니다. 김현우 과장이 가리켰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대한 원통이 서 있었어요. 높이 20m, 지름 3.5m, 은색으로 빛나는 금속 덩어리. 그게 제 앞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이걸 여기서 만들었다고요? 네. 설계부터 제작, 검수까지 전부 여기서 합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설계부터, 진짜?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60대 남자였어요. 흰머리가 듬성듬성 난 머리, 구릿빛으로 그을린 얼굴, 손이 투박했습니다. 용접공 특유의 손이었어요. 박 기장님, 여기 계셨네요. 김현우 과장이 인사했습니다. 아, 과장님. 손님이 오셨군요. 남자가 저를 봤어요. 눈이 깊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들여다본 사람의 눈이었죠. 프랑스에서 오셨다면서요? 네, 파리에서 왔습니다. 기자예요. 아, 그렇군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현우 과장이 소개했습니다. 박재호 기장님입니다. 30년 경력 용접 마이스터예요. 이 공장에서 가장 오래된 분이시죠. 마이스터. 독일어로 장인이라는 뜻이에요. 프랑스에서도 그 단어를 씁니다. 최고 기술자에게만 붙이는 칭호죠. 30년이요? 네. 23세 들어와서 지금까지 여기 있습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지금 53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 공장에서 보낸 거였습니다. 힘드시지 않으세요? 박재호 기장이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힘들죠. 근데 뭐, 누가 안 해요? 그래도 30년은 긴 시간인데. 그렇긴 해요. 박재호 기장이 연료 탱크를 올려다봤습니다. 근데요, 기자님. 네. 저 탱크가 우주에 올라가면요. 지구가 보여요.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제가 용접한 탱크가 우주에서 지구를 보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 안 힘들어요. 심장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15년간 우주 산업을 취재했어요. 수많은 과학자, 엔지니어, 경영진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어요. 제가 용접한 탱크가 지구를 본다. 그건 시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박재호 기장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저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 탱크 용접하는 거 볼 수 있을까요? 박재호 기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오세요. 우리는 탱크 옆으로 이동했어요. 가까이 가니 크기가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목을 완전히 젖혀야 꼭대기가 보였어요. 박재호 기장이 용접 장비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마찰교반 용접기예요. 마찰교반 용접? 네. 열을 안 가하고 마찰열로 금속을 붙이는 거예요. 저는 ESA 보고서에서 읽은 내용을 떠올렸어요. 세계 3개국만 보유한 기술. 미국, 러시아, 한국. 직접 보시겠어요? 박재호 기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장이 장비를 탱크 표면에 대었습니다. 스위치를 누르자 우웅 소리가 났어요. 불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속이 녹아붙는 게 보였어요. 일반 용접은 강도가 90%예요. 원래 금속 대비. 박재호 기장이 설명했습니다. 근데 마찰교반 용접은 98%예요. 98%요? 네. 거의 원래 금속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로켓 연료 탱크에 쓰는 거예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98%. 그 숫자가 머릿속에 박혔어요. 용접이 끝났습니다. 박재호 기장이 용접 부위를 손가락으로 쓸었어요. 깨끗하죠? 정말 깨끗했습니다. 용접선이 거의 안 보였어요. 이 기술을 한국에서 독자 개발한 거예요? 네. 외국에서 안 팔아줘서 우리가 만들었어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안 팔아줬다고요? 네. 15년 전에 미국한테 기술 이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개발한 거죠. 박재호 기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5년 걸렸어요. 수백 번 실패했죠. 근데 결국 해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절당하고 5년 만에 독자 개발. 그게 가능해? 저기 벽 보이시죠? 박재호 기장이 공장 벽을 가리켰어요. 아까 정문에서 봤던 그 문구가 다시 보였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이 나라는 떨어진다. 저게 우리 좌우명이에요. 박재호 기장이 말했습니다. 로켓이 떨어지면 사람이 죽어요. 위성이 망가져요. 나라 체면이 깎여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저는 그 문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떨어진다.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어요. 파리에서 저는 뭘 취재했을까요? 예산이요, 일정이요, 경쟁이요. 그런 추상적인 것들.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떨어지면 죽는다. 그 절박함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가 뭔가 크게 잘못 알고 있었구나. 다음으로 간 곳은 설계동이었습니다. 공장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윙윙거렸죠. 복도를 걸으며 김현우 과장이 설명했어요. 여기가 설계팀입니다. 누리호 전체 설계의 40%가 여기서 나왔어요. 40%요? 네. 일단 연료 탱크, 추진제 공급 시스템, 구조물 전체가 여기 작품이에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40%면 거의 절반인데 나머지는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랑 협력해요. 근데 핵심 구조물은 저희가 맡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안에 10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3D 설계도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피에르 기자님이 오셨습니다. 김현우 과장이 소개했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일어섰어요. 30대 초반의 여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설계팀 김수진 책임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악수를 했어요. 손이 작았지만 악력은 셌습니다. 설계 과정을 보여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김수진 연구원이 모니터 앞으로 안내했어요. 3D 설계도가 화면 가득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누리호 1단 연료 탱크 설계도예요. 복잡했습니다. 수천 개의 선이 얽혀 있었어요. 저는 우주산업을 15년 취재했지만 이렇게 복잡한 설계도는 처음 봤습니다. 이걸 직접 설계하신 거예요? 네. 100% 국내 기술이에요.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유럽이나 미국 기술을 참고하신 건 아니고요. 김수진 연구원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참고는 했죠. 논문도 읽고 공개된 자료도 봤고요. 하지만 핵심 설계는 저희가 독자 개발했어요. 어떻게요? 실패했어요. 많이. 김수진 연구원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첫 설계가 2010년이에요. 그때 만든 거 전부 실패했죠. 전부요? 네. 용접 강도가 안 나오고 극저온에서 금속이 갈라지고
진동 테스트에서 균열이 생기고 수백 번 실패했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포기 안 하셨어요? 김수진 연구원이 웃었어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외국에서 안 팔아주니까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안 팔아줘서. 미국은 기술 이전 안 해주고, 러시아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유럽은 아예 상대를 안 해줬어요. 저는 뜨끔했습니다. 유럽이 상대를 안 해줬다. 그건 우리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만든 거예요. 5년 걸렸어요. 김수진 연구원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또 다른 설계도가 떴어요. 이건 극저온 합금 설계예요. 극저온 합금. 네. 로켓 연료가 영하 180도예요. 그 온도에서 금속이 버텨야 해요. 보통 금속은 안 되나요? 안 돼요. 쪼개져요. 김수진 연구원이 설명을 이었어요. 그래서 특수 합금을 개발해야 했어요. 영하 180도에서도 강도가 유지되는 금속. 그것도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네. 3년 걸렸어요.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마찰 교반 용접 5년, 극저온 합금 3년, 도합 8년. 8년 동안 뭘 하신 거예요? 김수진 연구원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밤을 샜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설계하고, 테스트하고, 실패하고, 다시 설계하고, 테스트하고, 실패하고, 그걸 수백 번 반복했어요. 저는 그녀의 얼굴을 봤습니다. 30대 초반인데 눈가에 잔주름이 있었어요. 밤샘 작업의 흔적이었습니다. 울기도 했어요. 김수진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프로젝트 접힐 뻔한 적도 있었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포기 안 했어요. 저희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니까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청이 아니었어요. 설계를 직접 하고, 기술을 직접 개발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그들이 만든 게 누리호였습니다. 저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0.2mm 센서 오차 잡느라 밤샜다는 게 사실이에요? 김수진 연구원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디서 들으셨어요? ESA 보고서에 있더라고요. 아, 그거요. 김수진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이에요. 발사 3일 전이었어요. 센서 하나가 0.2mm 어긋나 있었어요. 0.2mm면 거의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발사 때 문제 일으킬 수 있어요. 미세한 진동이 쌓이면 구조물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찾았죠. 김수진 연구원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48시간 동안 안 자고 찾았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48시간. 이틀 밤낮. 혼자요? 아니요. 팀 전체가 함께요. 10명이 교대로 현미경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찾았어요? 네. 새벽 4시예요. 제가 찾았어요. 김수진 연구원이 웃었습니다. 피곤해 보이지만 자부심이 묻어나는 웃음이었어요. 그때 울었어요. 기뻐서. 저는 더 이상 질문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0.2mm를 찾기 위해 48시간. 이게 하청이야? 아니야. 이건 장인이야. 아니, 장인 이상이야. 저는 김수진 연구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하시네요. 김수진 연구원이 손을 저었어요. 저희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들 이렇게 해요. 다들 이렇게 한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사천의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리의 하늘과 같은 색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건 저녁 8시였습니다. 사천 시내의 작은 비즈니스 호텔. 방은 좁았지만 깨끗했어요. 창밖으로 공장 지대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메모장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마찰 교반 용접, 독자 개발, 5년 소요. 극저온 합금, 독자 개발, 3년 소요. 0.2mm 센서 마이너스 48시간 추적. 박재호 기장 마이너스 30년 경력 마이스터. 김수진 연구원, 설계팀 핵심. 타이핑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말이 돼. 저는 15년간 유럽 우주산업을 취재했어요. 최고의 기술, 최고의 인재, 최고의 예산. 그게 유럽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것은 달랐어요.
예산은 부족했지만 기술을 개발했어요. 인원은 적었지만 밤을 새워 문제를 해결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혼자 해냈어요. 이게 하청 국가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리사가 준 USB를 다시 꽂았어요. ESA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아까 대충 본 숫자들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파일이 열렸습니다. 첫 페이지. 납기율 비교. 한국 사천 클러스터 98.7%, 유럽 평균 82.3%, 16.4%포인트 차이. 저는 스크롤을 내렸어요. 두 번째 페이지. 발사 성공률. 누리호 4회 발사, 4회 성공 100%. 아리안 6호 3회 발사, 2회 성공 66%. 34%포인트 차이. 세 번째 페이지. 부품 제작 기간. 한국 평균 8.2개월, 유럽 평균 14.7개월, 6.5개월 차이. 네 번째 페이지. 품질 편차. 한국 0.3%, 유럽 1.8%, 6배 차이. 저는 노트북 앞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모든 숫자에서 한국이 앞서고 있었어요. 이건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인 차이였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 지대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밤 8시인데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 안에서 누군가 밤을 새고 있겠구나. 0.2mm를 찬데라.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파리에서 온 전화였어요. 발신자는 리사. 여보세요? 피에르 선배. 저 리사예요. 지금 통화 가능해요? 응, 가능해. 한국 어때요? 사천 보셨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봤어. 어땠어요? 리사, 나 좀 충격받았어. 전화기 너머로 리사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충격이요? 여기 사람들 말이야. 하청이 아니야.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설계를 직접 해. 기술을 독자 개발해. 밤새워서 0.2mm 오차를 찾아. 이건 하청이 아니라 원천 기술 보유국이야. 리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회의 때 말씀드린 거예요. 왜 진작 더 강하게 말 안 했어? 해봤자 자크 선배가 무시하잖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크. 그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팠어요. 근데 선배, 더 충격적인 거 보여드릴까요? 뭔데? 일본 기사요. 요미우리 신문에서 나온 거. 일본. 네. 잠깐만요. 링크 보낼게요. 핸드폰에 알림이 떴어요. 링크를 눌렀습니다. 일본어 기사였어요. 번역기를 돌렸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누리호의 성공, 일본에게 남의 일이 아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칭찬하는 기사, 본문을 읽었어요. 한국은 불과 10년 만에 독자 발사체를 완성했다. 반면 일본의 H3 로켓은 여전히 고전 중이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민관 협력과 과감한 투자,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다. 일본은 한국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참고해야 한다고? 한일 관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알 거예요. 일본은 한국의 경쟁자예요. 서로 인정하지 않는 관계죠. 그런 일본이 한국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선배, 놀랐죠? 리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솔직히 놀랐어. 저도 처음 봤을 때 의심했어요. 가짜 기사 아닌가 싶어서. 근데 진짜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리사, 나 기사 쓸 거야. 어떤 기사요? 진실을 쓸 거야. 내가 본 걸 그대로. 전화기 너머로 리사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크 선배한테 욕먹을 거예요. 알아. 근데 안 쓸 수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숫자가 말하고 있으니까. 감정이 아니라 팩트가.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98.7 대 82.3, 100 대 66점, 8.2 대 14.7. 모든 숫자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하청이 아니야.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가 됐어.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기사 제목을 타이핑했습니다. 프랑스가 문을 두드려야 할 도시, 사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기사가 파리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뻔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써야 하니까요. 일주일 후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12시간 비행. 이번엔 이코노미가 더 좁게 느껴졌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서 그랬을 겁니다. 샤를 드골 공항에 내렸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파리의 11월은 늘 이렇습니다. 회색 하늘, 차가운 빗방울. 사천의 파란 하늘이 떠올랐어요. 편집국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였습니다. 마르셀 편집장이 저를 불렀어요. 피에르, 들어와. 편집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마르셀이 커피를 권했어요. 어땠어? 한국.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편집장님, 제가 기사를 하나 쓰고 싶은데요. 어떤 기사? 사천에서 본 걸 쓰고 싶어요. 마르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 뭘 봤는데?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한국이 하청 국가가 아니에요. 원천 기술을 가진 나라예요. 마르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사천에서 정리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마찰 교반 용접 기술, 극저온 합금 기술, 전부 독자 개발이에요. 납기율 98.7%, 발사 성공률 100%, 숫자가 증명하고 있어요. 마르셀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피에르. 마르셀이 천천히 말했어요. 이거 ESA 싫어하겠는데. 알아요. 하지만 진실이에요. 진실이 항상 기사가 되는 건 아니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편집장님, 저 15년간 우주산업 취재했어요. 이번만큼 확신이 든 적은 없었어요. 마르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한번 써봐. 대신 ESA 반응도 같이 넣어. 감사합니다. 저는 편집장실을 나왔어요. 그리고 기사를 썼습니다. 프랑스가 문을 두드려야 할 도시, 사천. 3,000단어짜리 르포 기사. 제가 본 모든 것을 담았어요. 기사가 올라간 건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첫 번째 전화는 자크에게서 왔습니다. 피에르, 지금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기사 썼어. 그 기사가 문제야. 한국이 우리보다 낫다고. 농담이지? 농담 아니야. 숫자가 말하고 있잖아. 숫자가 다가 아니라고. 자크가 소리쳤어요. 전화기 너머로 책상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한국 돈 받았어. 왜 그쪽 편 들어? 저는 참았습니다. 화를 내봐야 소용없으니까요. 자크, 나 돈 안 받았어. 그냥 내가 본 걸 썼을 뿐이야. 내가 본 건 쇼야. 잘 꾸며놓은 프로파간다라고. 직접 가서 봐. 그러면 알아. 자크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내가 왜 거길 가? 시간 낭비야. 그럼 계속 모르는 거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예상한 반응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오후 ESA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도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15명이 앉아 있었어요. 자크가 제일 앞줄에 있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죠. 피에르 기자. 의장이 저를 불렀어요. 기사 잘 봤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제가 사천에서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마찰 교반 용접, 극저온 합금, 납기율, 성공률. 모든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침묵이 흘렀어요. 첫 번째로 입을 연 건 자크였습니다. 피에르 기자, 질문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이 숫자들 출처가 뭐예요? 한국 정부 자료 아니에요? ESA 내부 보고서예요. 자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도 의심스럽네요. 한국 측 주장만 반영된 거 아니에요? 제가 직접 눈으로 봤어요.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공장 몇 개 보고 뭘 안다고요. 자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가 50년간 쌓아온 기술이 있어요.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기술이라고요. 그게 하청 국가한테 뒤처진다고요? 말도 안 돼.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베르나르 베르트랑 박사. 유럽 우주 산업의 전설. 자크의 아버지. 자크가 왜 이렇게 격앙됐는지 알 것 같았어요. 이건 그에게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문제였죠.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자크, 감정은 이해해요. 근데 숫자는 거짓말 안 해요.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고. 자크가 테이블을 쳤어요.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뒤쪽에서 누군가 일어섰어요. 70대 노인이었습니다. 흰 머리, 굽은 허리,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는 사람. 베르나르 베르트랑 박사, 자크의 아버지였어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은퇴한 지 5년이 넘은 분이 왜 여기에? 베르나르 박사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 자크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기사 봤다. 베르나르 박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피에르 기자의 기사. 아주 잘 썼더군.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자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자크, 앉아라. 베르나르 박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자크가 입을 다물고 앉았습니다. 베르나르 박사가 저를 봤어요. 피에르 기자, 사천에서 뭘 봤나?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30년 경력의 용접공을 봤습니다. 48시간 동안 0.2mm를 찾는 엔지니어를 봤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베르나르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거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50년 전 우리도 저랬어. 밤새워 일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근데 언젠가부터 잊어버렸어. 베르나르 박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자크, 자존심 세우지 마라. 배울 건 배워야 해. 자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베르나르 박사가 의장을 받습니다. 피에르 기자 말이 맞아. 한국과 협력해야 해. 안 그러면 우리는 뒤처질 거야.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베르나르 박사를 바라봤어요. 전설이 진실의 편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였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베르나르 박사와 마주쳤어요. 박사님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피에르 기자, 잠깐 시간 있나? 네, 물론이요. 우리는 휴게실로 갔어요. 자판기 커피를 뽑았습니다. 베르나르 박사가 먼저 한 모금 마셨어요. 자크 때문에 힘들었지?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았을 거야. 저 녀석이 성격이 급해서. 베르나르 박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미안하네. 아들 교육을 잘못 시켰어. 아니에요. 자크 씨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베르나르 박사가 창밖을 봤습니다. 파리에 회색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피에르 기자, 나도 한국 가본 적 있어. 네. 언제요? 한 20년 전이야. 기술협력 논의하러.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는 어땠어요? 솔직히 별거 없었어. 조립 공장 몇 개, 허름한 시설. 하청이라고 무시했지. 베르나르 박사가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어요. 근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 뭔데요? 젊은 엔지니어가 있었어. 막 대학 졸업한 청년. 베르나르 박사의 눈이 멀리를 바라봤어요. 그 친구가 나한테 물었어. 박사님, 저희도 언젠가 로켓을 쏠 수 있을까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하셨어요? 20년은 걸릴 거야. 아니, 30년. 그렇게 말했어. 베르나르 박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해냈어. 30년이 아니라 15년 만에.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피에르 기자, 내가 틀렸어. 베르나르 박사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자존심 때문에 인정 안 하려고 했어. 근데 내 기사 보고 깨달았어. 진실은 진실이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고마울 거 없어. 진실을 쓴 건 자네잖아. 베르나르 박사가 일어섰어요. 자크한테도 내가 말할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베르나르 박사가 문 앞에서 멈췄어요. 아, 그리고. 네. 오늘 밤 11시에 내 서재로 와. 보여줄 게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11시. 베르나르 박사의 집은 파리 외곽에 있었어요. 오래된 석조 건물. 정원에 장미가 피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박사님이 직접 문을 열었어요. 왔군. 들어와. 서재로 안내받았습니다. 책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로켓 모형들이 선반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리안 1호부터 5호까지. 앉아. 베르나르 박사가 의자를 권했어요. 저는 앉았습니다.
박사님이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봐.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ESA 내부 보고서, 기밀 등급, 2등급.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이걸 제가 봐도 되나요? 내가 보여주는 거니까 돼. 베르나르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서를 읽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과의 협력 방안, 긴급 검토 보고서. 날짜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본문을 읽어 내려갔어요. 결론 한국과의 기술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유럽은 5년 내 아시아에 추월당할 가능성 높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야. 한 달 전에 작성된 거야. 베르나르 박사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ESA 내부에서도 알고 있었어. 한국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 그런데 왜 회의에서는 다들 자존심이지. 베르나르 박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50년간 우리가 최고였어.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야. 저는 문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권고 사항 한국 측과 5050 파트너십 협의 개시. 사천 클러스터 기술 도입 검토. 5050 파트너십. 하청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 박사님, 이거 공개해도 될까요? 베르나르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안 돼. 내부적으로 먼저 정리해야 해. 그럼 왜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베르나르 박사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내가 진실을 쓸 사람이니까. 심장이 뛰었습니다. 머지않아 공식 발표가 있을 거야. 그때 제대로 된 기사를 써줘.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베르나르 박사가 창밖을 봤습니다. 파리의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어요. 피에르 기자, 아까 그 젊은 엔지니어 기억나? 네. 20년 전 한국에서 만난 그 친구가 지금 뭐 하는지 알아?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베르나르 박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KAI 사천공장 연구소장이야.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로켓 쏠 수 있냐고 물었던 그 청년이 지금은 누리호를 만드는 책임자가 된 거야. 베르나르 박사가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무시하는 동안 저들은 성장했어.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차례야. 저는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사천의 밤하늘도 저랬을까요? 박사님,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프랑스가 정말로 한국에 먼저 전화를 걸까요? 베르나르 박사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걸었어. 네. 어제 ESA 사무총장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전화했어. 협력 논의하자고.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먼저 전화를 건 거야. 역사상 처음으로. 베르나르 박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원조가 2년째 로켓을 못 쏘는데 따라하던 나라는 4번 연속 성공이야. 자존심으로 버틸 상황이 아니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파리의 밤. 에펠탑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어요. 그 불빛 너머 1만 킬로미터 떨어진 사천에서도 누군가 밤을 새고 있겠죠. 0.2mm를 찬데라.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쓰겠다고. 세상이 알아야 하니까. 2주 후였습니다. ESA 본부 대회의실. 긴급 전략회의가 소집됐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회의실에 15명이 모였어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유럽 우주산업의 핵심 인사들이 전부 모인 거였습니다. 의장석에 ESA 사무총장이 앉았어요. 그 옆에 베르나르 박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자석에 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늘 발표될 내용을 알고 있었거든요.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총장이 말했어요. 오늘 안 거는 하나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의 기술협력 MOU 체결건.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자크가 손을 들었어요. 사무총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한국과의 협력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50년간 쌓아온 기술이 있는데. 사무총장이 베르나르 박사를 봤어요. 박사님이 일어섰습니다. 자크, 내가 답하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아. 베르나르 박사가 자크를 똑바로 봤어요. 50년 전 내가 아리안 1호를 만들 때 우리도 아무것도 없었어. 그건 알아요. 미국이 기술 안 줬어. 소련은 적이었고 우리 힘으로 다 해야 했지.
베르나르 박사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뭘 했는지 알아? 밤을 샜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났어.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서요? 지금 한국이 그걸 하고 있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가 50년 전에 했던 걸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더 잘하고 있어. 베르나르 박사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숫자들이 떴습니다. 납기율 98.7% 대 82.3%, 발사 성공률 100% 대 66%, 제작 기간 8.2개월 대 14.7개월.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어요. 이게 현실이야. 감정이 아니라 팩트야. 자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원조잖아요. 50년 역사가. 원조가 2년째 로켓을 못 쏘고 있어. 베르나르 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아리안 6호 발사가 2번 연기됐어. 예산은 40% 초과했고, 그동안 한국은 4번 연속 성공했어.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크, 자존심은 중요해. 하지만 자존심으로 로켓을 못 쏴. 베르나르 박사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내가 50년간 이 일을 해왔어. 그래서 알아. 기술은 겸손한 자에게 가. 자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울 건 배워야 해. 그게 진짜 자존심이야.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그때 리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사무총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사가 일어섰습니다. 32세의 젊은 연구원.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2주 전에 사천에 다녀왔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피에르 기자님 기사 보고 직접 가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자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거기서 뭘 봤는데? 30년 경력 용접공을 봤어요. 이름이 박재호 기장님이에요. 리사가 말을 이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용접한 탱크가 우주에서 지구를 봐요. 그 생각하면 안 힘들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10년간 ESA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해주는 선배를 만난 적이 없어요. 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일을 하면서 가슴이 뛰지 않게 된 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눈이 빛났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리사가 자크를 봤어요. 자크 선배, 저도 자존심 있어요. ESA에서 일하는 거 자랑스러워요. 그럼. 하지만 배울 건 배워야 해요. 그게 진짜 자존심 지키는 거예요. 자크가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그때 독일 대표 하인리가 손을 들었어요. 저도 한 말씀. 사무총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한국 무시했어요. 하인리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55년간 엔진만 만들었어요. 독일 기술이 최고라고 생각했죠. 그런데요? 지난달에 한국 엔진 데이터를 봤어요. 누리호 75톤 엔진. 하인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엔진보다 효율이 좋았어요. 연료 소모량이 12% 적었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도 인정해요. 한국한테 배울 게 있어요. 하인리가 자크를 봤어요. 자크, 자네 아버지 말이 맞아. 이탈리아 대표 마르코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요. 구조 설계 데이터 봤는데 한국이 앞서 있어요. 스페인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15명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자크만 빼고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자크에게 쏠렸어요. 자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자크, 베르나르 박사가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아버지, 괜찮아. 인정하는 게 약한 게 아니야. 자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어요. 아버지, 저는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50년간 지켜온 걸 제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알아. 한국한테 진다는 게 아버지 유산을 더럽히는 것 같았어요. 베르나르 박사가 아들의 어깨를 잡았어요. 자크, 내 유산은 기술이 아니야. 네. 내 유산은 진실을 인정하는 용기야. 배울 줄 아는 겸손함이야. 자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50년간 내가 지켜온 거야. 기술은 변해. 하지만 그 정신은 안 변해. 자크가 눈물을 닦았어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자크가 저를 봤어요.
피에르 기자. 네. 미안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기사 봤을 때 화가 났어요. 한국 편 든다고 생각했어요. 자크가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내가 틀렸어요. 당신이 옳았어요. 회의실에 탄성이 터졌습니다. 자크가 사무총장을 봤어요. 한국과의 협력 MOU 찬성합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15명 전원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어요. 한두 명이 손뼉을 쳤죠. 하지만 곧 커졌어요. 회의실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베르나르 박사가 아들을 껴안았어요. 리사가 눈물을 닦았어요. 하인리히가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15명. 유럽 우주산업의 핵심 인사 15명이 한국을 인정한 순간이었어요. 50년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 아니, 새로운 자존심이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총장이 마이크를 들었어요. 그럼 결의합니다. ESA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기술협력 MOU를 체결합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어요.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2025년. 유럽이 한국에 배우기로 한 날. 저는 다시 사천에 있었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ESA 대표단 10명과 함께였어요. 자크도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김해공항까지 다시 차로 1시간. 사천시 표지판이 보였어요. 항공우주산업의 메카. 자크가 창밖을 봤습니다. 진짜 메카였네. 저는 웃었어요. 그러니까요. KAI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ESA 대표단 환영합니다. 한국어와 영어, 프랑스어로 쓰여 있었어요. 공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때 누군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60대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손은 여전히 투박했어요. 환영합니다. KAI 연구소장 이정훈입니다. 베르나르 박사가 눈을 크게 떴어요. 당신이... 네. 20년 전에 만났어요. 기억나세요? 이정훈 소장이 눈을 깜빡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아, 베르나르 박사님. 기억합니다. 그때 나한테 물었잖아요. 한국도 로켓 쏠 수 있냐고. 네, 기억해요. 베르나르 박사가 다가갔어요.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30년 걸린다고 하셨죠. 미안해요. 베르나르 박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틀렸어요. 당신들은 15년 만에 해냈어요. 이정훈 소장이 손을 내밀었어요. 아닙니다. 박사님 덕분에 더 열심히 했어요. 내 덕분이라니요? 30년 걸린다고 하셨을 때 저는 다짐했어요. 그보다 빨리 해내겠다고. 베르나르 박사가 웃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했어요. 20년 만에 재회. 무시했던 자와 무시당했던 자. 이제는 동등한 파트너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소장이 말했어요. 우리는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연료 탱크가 보였어요. 누리호 5차 발사용 탱크였습니다. 이게 다음 발사에 쓰일 탱크예요. 자크가 탱크를 올려다 봤어요. 직접 보니까 다르네요. 만져보시겠어요? 이정훈 소장이 물었어요. 자크가 조심스럽게 탱크 표면을 만졌습니다. 매끄럽네요. 용접선이 거의 안 보여요. 마찰 교반 용접이에요. 강도가 98%. 자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단하네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박재호 기장이었어요. 한 달 전에 만났던 30년 경력 마이스터. 피에르 기자님. 또 오셨네요. 네, 또 왔어요. 저는 반갑게 악수를 했어요. 이분은 ESA R&D 총괄 자크 베르트랑 씨예요. 박재호 기장이 자크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반갑습니다. 자크가 악수를 받았어요. 제가 용접하는 거 보시겠어요? 박재호 기장이 물었습니다. 자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접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마찰 교반 용접기가 탱크 표면을 스쳤어요. 불꽃 없이 소리만 우웅거렸습니다. 자크가 숨을 죽이며 지켜봤어요. 용접이 끝났습니다. 박재호 기장이 용접 부위를 쓸었어요. 어때요? 자크가 무릎을 꿇고 용접선을 들여다봤어요.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보여요. 용접선이. 그게 마찰 교반 용접의 장점이에요. 박재호 기장이 웃었어요. 자크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박재호 기장을 똑바로 봤어요.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네. 이 기술, 저희한테 가르쳐 주실 수 있냐고요. 박재호 기장이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기술은 나누라고 있는 거예요. 자크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ESA R&D 총괄이 한국 용접공에게 고개를 숙이는 장면. 50년 원조가 15년 후발주자에게 배움을 청하는 장면. 이게 역전이구나. 이게 새로운 기준이구나. 오후에 MOU 체결식이 있었어요. KAI 본관 대회의실. 양쪽 깃발이 나란히 걸렸습니다. 태극기와 이유기. 이정훈 소장과 ESA 사무총장이 나란히 앉았어요.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협정을 체결합니다. 사무총장이 말했어요. ESA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동등한 파트너로서 기술을 교류하고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펜이 움직였어요. 서명이 완료됐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이 순간을 기록해야 했거든요. 원조와 후발주자가 동등해진 순간, 5050 파트너십이 탄생한 순간, 체결식이 끝나고 저는 공장 밖으로 나왔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사천의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누군가 옆에 섰습니다. 박재호 기장이었어요. 피에르 기자님. 네, 고마워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제가 뭐요? 진실을 썼잖아요. 용기 있는 기사였어요. 저는 웃었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여기서 많이 배웠어요. 박재호 기장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 하늘 위로 우리 탱크가 올라가요. 네. 이제는 프랑스 탱크도 같이 올라가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겠네요. 박재호 기장이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저녁 노을이 비쳤습니다. 좋은 세상이에요. 저는 그 말을 가슴에 담았어요. 좋은 세상. 경쟁이 아니라 협력. 무시가 아니라 인정. 그게 좋은 세상이겠죠. 저는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사를 썼어요. 프랑스가 문을 두드린 도시, 사천, 그 후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끝냈습니다. 작은 나라도 당당할 수 있다. 후발주자도 원조를 넘을 수 있다. 그리고 원조도 후발주자에게 배울 수 있다. 그게 진짜 자존심이다. 비행기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사천의 하늘에도 저 별이 떠 있겠죠. 그 별 아래서 누군가 오늘도 밤을 새고 있을 거예요. 0.2mm를 찬드라.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저는 눈을 감았어요. 지금까지 프랑스 기자 피에르가 사천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50년 원조가 15년 후발주자에게 고개를 숙인 순간. 그건 한국의 기술력만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알려주세요. 작은 자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